이 시간에는 객관식 문제풀이 대신에 엊그제 봤던 기출문제 해설 한번 해봅시다. 뭐 해설을 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평이하게 출제가 돼서 판례 문제가 교통경찰에서 판례 문제가 한 문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요것마저도 교통사고의 정의가 무엇인지만 잘 알면은 뭐 그닥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분석할 거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한번 그냥 문제 풀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지 법조문을 잘 바라는 얘기를 또다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법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잘 물어보는데 강의를 한두 번만 들으면 법전은 자동으로 어떻게 볼 줄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체크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자, 뭐 분석이라고나 할 것도 없이 그냥 객관식 문제를 들어가 봅시다. 요번에는 뭐 고득점자들이 꼭 경찰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이하게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변별력이 있을지. 물론 이제 뭐 아무리 쉽게 나와도 또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은 또 점수가 안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어찌 되었든가 손해가 되겠죠.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에게는. 이번에는 뭐 총론은 9문제, 강론은 11문제 나왔는데 뭐 생활안전 파트에서 3문제가 출제됐다는 게 좀 큰 특징이고, 이 판례가 한 문제 나왔는데 판례를 뺀 나머지는 그냥 기출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제 한 번이라도 이상 기출됐던 지문들이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또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성급해가지고 오늘 우리 어떤 학생한테 너 어떻게 시험 잘 봤니? 그러니까 아니요 잘 못 봤는데 그럼 어떻게 할게요? 예, 기출문제 풀러 갑니다. 그래. 왜 그랬더니 기출문제만 출제가 돼서 기출문제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객관식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봐봅시다. 자, 기본서는 여러분들 거기 그 페이지 48페이지 좀 제 해석이 없는 그 여러분들 그 시험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요 책 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책 페이지, 요 책 페이지 48페이지를 보시면 나오는 문제인데 뭐 아주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과 그 원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게 좋아요. 펠트버그가 있고 델라트르가 있는데 이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하는데 펠트버그는 호의를 호의로 봐줬어요. 그 이상 번지는 거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한다 이 말이지. 호의는 뭐 바카스 한 병 받아 먹는 건 그건 호의다. 그런데 델라트르는 그렇지 않다. 바카스 한 병이 나중에 부정부패가 될라 가능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가설을 잡았어요. 이 가설이라는 것은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서 보시고, 그러면 델라트르는 가설을 3가지 입장에서 설명했어요. 전체 사회 가설. 자, 지금 요 문제도 문제지만 계속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구조 원인 가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썩은 사과 가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거는 국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국민 또는 뭐 서울 시민, 구민, 뭐 군민 상관없어요. 뭐 무슨 용어로 혼용했어도 상관없어. 요 사람들이
경찰관과 관련해서 바카스 한 병을 주면은 나중에 이 경찰관과 부정부패에 빠질라, 이런 얘기야. 전체 사회 가서. 그러면 경찰을 부정부패에 빠뜨리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결정적으로 여기 윌슨이 내린 결론입니다. 여기 뭐 문제 정답이 이번에는 그게 나왔던데, 그래서 이 전체 사회 가설은 말 그대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데, 여러분들 배경 알면 돼. 자, 이 바카스 한 병을 경찰에게 주면 나중에 바카스 한 박스 저녁 먹자, 술 먹자, 나중에 또 비타 500이 나올 수 있다 이거지. 비타 500. 이게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러냐 이게. 알아들었습니까? 별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 사회 관설에서 여러분들이 감 잡아야 될 것은, 첫째는 미국식하고 지역을 물어보면 식하고, 누가 내린 결론이냐? 윌슨. 그 다음에 누가 누구를 부패에 빠뜨리느냐? 전체 국민이 경찰을 부패에 빠뜨릴 수 있다. 끝.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어도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암기해가지고는 까딱 잘못하다가는 못 풀 수가 있어요. 조금만 깊이 있게 출제가 되면. 이런 문제가 좀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어야만 변별력이 조금 있겠죠. 거기에 비해서 구조 원인 가설은 이렇게 해오라고 그랬지. 네 바로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경찰관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지. 니더 오브 바커 로버. 그런데 이제 요 구조 원인 가설을 뭐 윌슨이 내린 결론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요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고, 여기는 핵심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선배 경찰관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시험에서 고창 경찰관이 이제 후배 경찰관이 새로 부임에 들어오면 이런 얘기예요. 선배 경찰관이 후배 경찰관에게 부정부패를 가르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가르치면은 안 배우려고 그러고, 또 잘못된 것은 내부 고발, 내부 휘슬 블로워라 그러지. 내부 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부정부패를 눈 감아준다, 침묵의 기범으로도 이제 설명이 여기서 되는 거. 요것과 이제 비교되는 것은 내부 고발, 휘슬 블로윙. 여기서 나올 건 이것뿐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썩은 사과 가설은, 이제 요것들은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기는 요 사람이 경찰에게, 여기는 이 사람이 경찰에게, 그런데 여기는 개인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개인의 자질. 무슨 얘기냐면은, 썩은 사과 가설은 시험에 나오면은 채용 단계에서, 모집 단계 또는 채용 단계에서 경찰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을 경찰 시키면 안 될 것이다. 만약에 시키면은 나중에 부정부패 온상이 되는 근원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이 설입니다. 가설. 그러니까 이제 뭐 썩은 사과 가설이라는 게, 썩은 사과는 이렇게 좋은 사과들이 있는 박스가 하나 있고, 이렇게 좋은 사과가 있는데, 썩은 사과가 여기 하나 들어있으면 썩은 사과 들어있는 박스가 더 먼저 썩는다는 이야기죠. 개인의 자질. 그러니까 이제 모집 단계에서 썩은 사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합니까? 모집 단계에서 인적성 검사도 해보고, PAI라는 것도 해보고, 면접이라는 것도 봐보고, 안 되니까 중앙경찰학교에서 8개월 동안 교육도 받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1년 동안 15기간도, 이게 전부 다 이 썩은 사과 가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들입니다. 이제 이런 걸 근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거야. 이러한 내용. 지금 설명한 정도만 알면은 대한민국의 어떠한 시험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너무 기초적인 문제, 아주 초기 단계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만 알면은 뭐 이게 뭐 문제 풀어내는 데는 막 문제가 전혀 없을 겁니다.
가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쓸 때 가설을 많이 내놓거든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오면 유의미한 논문이 되는 거지. 요렇게 해봤는데 요렇게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건 가설이 아니지. 알아들었죠? 아마 이제 나중에 시험이 펠트버그하고 델라트리 연관돼서도 한번 또 출제될 수 있고, 아마 이렇게 출제가 되면은 뭐 다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부터 봐보시면 전체 사회 가설은 누구가 봐봐요. 뭐 아무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국민이란 말을 써도 되고, 전체 국민이라도 되고, 시민이란 말을 써도 되고, 구민이라고 군민 뭐 아무거나 써도 되죠. 우리나라 뭐 지명 이름 있는 거기에 살면은 전부 다 민이 되지. 예. 시민사회 부패를 경찰 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 2번 구조 원인 가설은, 자, 전체 사회 가설을 내린 사람이 윌슨이죠. 윌슨, 응? 윌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뺀 나머지는 다 맞는 표현이야. 고참 동료에 의해서 조직의 부패 정도 내에서 사유화됨으로써 부패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 썩은 사과가사 일부 부패 경찰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이론으로서 부패 문제는, 자, 그 결정적인 말이 거기에 있어요. 개인적 결함으로, 개인으로 보고 있어요. 개인. 누가 부패를 조장하는 거야? 우게 전체 사회 가설이냐 구조 원인 가설은? 전체 사회 가설은 국민 또는 시민이, 구조 원인 가설은 먼저 들어간 경찰관들이, 선배 경찰관들. 여기는 개인의 결함으로 보는 거예요. 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입니다. 셔먼의 작은 호의가 점점, 요런 거죠. 아까 말했죠. 요런 거죠. 바카스가 한 박스가 저녁 먹고 술 먹고 비타 500 이렇게. 비타 500에 막 이제 돈 들어가 있는 거. 맞지? 그런 얘기야. 습관화될 경우는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부패로 빠진다는 얘기야. 이거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아.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뭐 앞으로도 출제 확률이 상당히 높은 이론입니다. 자, 2번은 기본서 5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 뭐 이건 요것도 그냥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혹시 이제 시험에 출제될 때 경찰 공무원은 상사의 허가 밑줄. 자, 상사의 허가를 소속 기관장 허가로 바꿔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걸 오답으로 낼 수가 있어요. 상사의 허가하고 소속 기관장은 다를 수 있거든. 나중에 그게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기본서에 다 있어요. 100% 다. 2번, 1번은 맞는 말이고, 뭐 벌써 딱 3시간 이내가 아니라 2시간 이내. 이게 다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2시간 이내를 맞게 해놓고, 아주 그 중요한 거, 나중에 또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 지금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또 시험이 출제될 때 오답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소속 기관장에게 되게 조심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신고에 동글뱅이 쳐놓으세요. 앞으로 시험에서 조금 난이도가 높게 나오려면 바로 이런 것들이야. 좀 이렇게 좀 바꿔치기를 하면 참 좋을 걸. 너무 무성의하게 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보시면은 신고해야 되고, 만약에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거기 분명히 나중에 그 문제는 신고와 허가의 개념을 바꿔치기 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2시간은 그대로 맞게 해놓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2시간을 3시간으로 바꿔놔서 아주 단순한 지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2번은 틀렸고, 뭐 3번은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번도 1회 10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데 이때 조심할 거. 포상휴가는 정규휴가 일수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포상은 따로 휴가를 주는 거예요. 산입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2번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지만 요거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게 출제된다면 조금 전에 지금 분석해 준 내용대로 아시겠죠? 그런 거를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자, 3번. 아마 제가 시킨 대로 공부한 학생들, 나 지금 문자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시험 보면서 생각 많이 났다고. 여러분들 노래를 제가 부른 게 있죠. 경찰법, 경직법, 경공법 아주 강의할 때마다 노래 부르죠. 경찰법 25개 조문 정도, 경직법 12개 조문, 경공법 31개 조문. 요거 해봐야 뭐 몇 개 조문이나요? 37, 31개, 68개 조문뿐이 안 되는데 이 조문만 외워놔도 경찰학교는 자신감 갖는 데는 아무 지장 없다고 그랬죠. 뭐 그대로 카피 떠서 나오잖아요. 계속 그래 앞으로. 그 다음에 현직에 들어가도 요거에다가 플러스 형법, 형소법만 조문을 마스터해 놓으면은 여러분들 어진간한 경찰 관련 실무는 다 마스터가 될 겁니다. 어진간한 것은. 그리고 기본 틀이에요, 이게. 경찰법상 경찰청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경찰 공부를 하는 한은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면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게 경찰청장을 어떻게 임명하는지. 그거 노래 불렀죠, 우리가. 노래 불렀어, 안 불렀어? 경찰청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페이지도 말할 것도 117페이지에 있어요. 117페이지 기본서.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행자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랬죠. 경찰법에 다 나와 있어요. 기억은 알아서 뭐 하세요. 뭐 국무총리, 뭐 행자부 장관이 어디 없어져 버렸네. 행자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이렇게 돼야 되지. 그 다음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그 다음 조심해야 돼. 청장 임명은 맞게 해놓고 인사청문회를 거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버릴 수가 있어.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입니다. 나중에 함정입니다, 이게. 나머지는 맞게 해놓고 말이지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한다를 거칠 수 있다로 바꿔버린다 이 말이지. 예. 자, 그 다음 니은번. 뭐 청장이 하는 기본 임무를 11조 사망 내용을 그대로 써놨어요. 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이때 조심할 거. 원칙은 원칙은 경찰청장은 제주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질문해 볼까? 경찰청장이 제주자치경찰 지휘감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유사시 할 수 있어. 어디를 머리에 생각하면 돼? 경찰법 25조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주 나중에 난이도 있는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경찰법 평상시 25조 아닌 나머지는 누구만 지휘감독할 수 있어? 국가경찰만. 제주자치경찰은 안 돼, 원칙은. 이제 이런 점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뭐 청장 해놨으니까 11조 4만 그대로 내용이고 디귿을 보시면은 요건 뭐 조금 지문이 괜찮은 것 같아. 그 중에서도 청장의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평상시 조문 읽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문 안 읽어놓으면 이런 걸 틀려. 이런 거를. 대통령 지시를 위배하였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사실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자, 의결할 수 있다. 아까 그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거쳐야 되고 탄핵소추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헌법이나 법률, 법전에다가 표기해. 여러분들 법전에다 표기하시라고. 11조 6항 법전을 지금 체크해야지 법전도 같이
그 해설서 보고 싶으면 밑에 1층 상담실에 있어. 다 해설해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그 내 사이트 카페에 다 올려놨어. 기출 해설. 자, 네 1번. 임기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기억, 디귿 2개 틀렸습니다. 4번. 국공법상 직위해제 사유입니다. 기본서는 150페이지. 국공법은 73조 의 3. 자, 여기에 그 여러분들 해설을 보시면은 그 5번째 있잖아요. 올해 2015년도 이제 요걸로 이제 2015년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건데, 물론 이제 올해 시험이 9월 19일 날 한 번 더 남았죠. 개정 내용으로 나올지 개정 전의 내용으로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개정 내용으로 제가 해설을 해놨으니까 개정 전권과 개정 내용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단순 암기 문제이니까 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직위해제 이제 직위해제 사유와 징계 사유가 가장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직위해제 사유와 직권 면직 사유와 비교를 해놨어요. 직위해제 사유, 징계 사유, 직권 면직 사유, 의원 직권 면직 사유, 그다음에 직권 휴직, 의원 휴직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몇 가지 암기할 것들이. 그런 거는 일괄적으로 암기해라고 그랬잖아요. 자, 4번은 뭐 기억, 디귿, 리을, 국공법상의 직위해제 사유. 나머지는 니은, 미음은 직권면직 사유. 거듭 얘기하는데 거기 그 5번째는 금품, 비위, 성범죄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구체적으로. 물론 이제 11월 19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걸 잘 하시고. 5번 158페이지 국가공무원법. 자, 또 요것도 보세요. 다 그 안에 다 걸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국가공무원법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다니까. 경찰공무원법이 있어요. 경찰공무원법은 특별히 경찰에게만 적용되는 법. 이 경찰공무원법은 1조부터 시작해서 31조까지 벌칙까지 다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돼요. 경공법 제정 취지도 알아야 돼. 경공법은 대한민국 경찰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나 교육 훈련은 어떻게 시키고, 복제, 제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말이지. 에? 경과, 계급 이런 게 다 여기에 규정돼 있잖아요. 응? 국가공무원법은 몇 조에서 몇 조를 별표, 왕별표 쳐놓고 완벽하게 해라고 그래서 몇 조? 55조부터 65조까지 이 안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거기 다 체크돼 있을 거예요. 별표 5개가. 55조부터 65조까지. 열심히 체크만 돼 있으면 안 되겠죠?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출제가 됐습니다. 1번. 가장 기출이 많이 된 게 답이 나왔어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국공법 62조. 2번은 60조. 뭐 비밀은 퇴직 이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61조 2항 3번은 뭐 직무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증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직장 이탈 금지죠. 58조 1항 내용입니다. 58조 1항. 자, 그 다음에 5번 답은 1번. 6번 기본서는 220페이지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뭐 보세요. 이번에 경직법이 2문제나 나와버렸죠.
엄청난 겁니다. 12개 조문에서 20문제 중에 2문제가 나왔다는 건 그건 경직법원 조문을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1조 목적부터 시작해서 1조 2항에는 비례 원칙이 천명되어 있고 1조 1항 같은 경우는 국가경찰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2조 직무범위 7가지 다 외우라고 그랬죠. 1호 국민, 2는 범죄 예방 진압사, 3 경비, 거기에 이제 대테러 대간첩, 4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야 위해. 그다음에 6 외국 정부 외국 교육 국제 협력, 7 그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이번에 안 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3조 불신검문 그대로 카피 떠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7항까지. 그다음에 4조 보호조치의 가장 시험의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강제 보호조치냐 임의 보호조치냐. 그다음에 5조 같은 경우에는 대인 대가택 대물자인 게 다 가능한다고 그래서 경고의 간접적 실력 행사. 6조 같은 경우는 제지의 직접적 실력 행사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7조는 집에 대해서 하는 거 대가택. 7조 같은 경우 1항, 2항, 3항 다 해라고 그랬죠. 7조 같은 경우들 7조. 1항은 뭐에 대한 거야? 1항은 긴급 출입. 2항은 예방 출입. 3항은 긴급 검색. 요것만 잘 체크하시면은 문제가 없고 8조는 유일하게 임의적 사실행위라고 그랬잖아. 요거는 기관장인지 경찰관인지 경찰기관장일지 경찰관일지 경찰관이 출석 요구 사유 지금 제 얘기만 듣지 말고 법조문을 계속 챙기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암기하듯이 마스터를 해놔야 돼. 그러면 경찰관의 출석 요구 사유가 4가지가 있죠. 예? 유실물, 미아, 그 다음에 행사처분, 예. 예? 사고. 요거 관련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출석 요구할 수 있다. 요번에 9항이 출제가 됐잖아. 유치장을 둔다. 어디에만? 경찰서에.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10조의 경찰 장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경찰 장비, 그 다음에 10조의 2는 분사기 등, 10조의 3은 경찰 장구, 10조의 4는 무기의 사용의 요건,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1조로 넘어가 보시면은 11조로 빨리빨리 해. 11조 또 넘겨야지. 아무 생각 없어 지금. 11조로 넘어가 보면은 사용 기록이 나와요. 사용 기록은 세 부류만 사용할 수 있다. 살수차하고 분사기 등하고 무기만 사용할 때 사용 기록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시험에 요번에 시험이 2번 다 연속 나왔어요. 올해 2015년 1차 3월달 시험, 5월달 시험은 2번 다 나왔다고. 손실보상에 대해서 요번은 3년 5년을 2년 5년으로 해가지고 오답 처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12조는 뭐예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에 처한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해놓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렵다고.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면 그대로 중앙경찰학교에 가서 또 배워 이거. 안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가서 또 배우고 가서 또 시험도 봐요. 거기에서는 또 이렇게 시험 안 봐. 뭐 이렇게 주관식으로도 시험 보고 막 그래요. 이게 제대로 배워놔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은 뭐 보세요. 기억은 구조 내용이죠. 자, 이때 조심할 거. 유치장을 두고 있다를 둘 수 있다로 하면은 틀립니다. 반드시 둬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니은본 봐보세요. 니은본 10조 내용이네. 자, 무기, 체류제, 살수차가 추가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데 맞네. 통신기기, 차량, 선박, 항공기, 기구 등. 디귿 11조 2 있음을 한 날로부터 3년이죠. 자, 그것 때문에 틀렸고. 니을번 경찰 장구란 수갑, 포송, 경찰봉, 방패. 조심할 것은 수갑, 포송, 경찰봉, 방패는 법률에 규정된 예를 들어놓은 예시 규정. 요거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놓은 규정은 뭐죠? 뭐에 열거해 놨죠? 경찰 장구가 뭔지를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돼. 반드시 알아둬야 돼. 위해성.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뭐 D급번 하나 틀렸네. D급번 하나 틀린 건 뭘 고르라고 했어? 옳은 것을 고르라 했으니 답은 3개네. 이의 신청할 것도 없어. 그냥 그 법적 근거 그대로 탁탁 넣어놨으니까. 7번 경직법 불신검문 또 나왔다. 그냥 불신검문 2항, 4항, 5항, 7항을 넣어놨어요. 불신검문. 자, 1번에서는 뭐 특이사항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2가지지. 이미 동행의 요건. 거절하면은 할 수 없는 거 2가지를 챙기면 돼. 맞는 말이고. 자, 7번은 그 기본서 210페이지 보면 있어요. 2번은 그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에 그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 반드시 밝혀야 되고, 목적과 이유 반드시 설명해야 되고, 요구 장소 반드시 밝혀야 되고. 3번 이게 지금 7항 내용이거든요. 자, 신체 구속이나 진술 거부권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거에 의해야 됩니다. 7항 보시면 자, 그 내용에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4번은 다 맞게 해놨다가 마지막 밑줄 그어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릴 필요가 없다. 너무 답을 그냥 보여줬어.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야. 누가 봐도 뭐 문제 답을 고를 수 있게 내놨잖아. 지금 7번 문제까지 다. 자, 그 다음에 8번. 과연 이 국가고시에서 이렇게까지 출제를 여러분들을 이렇게 무시하면 될지 난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문제로 내는 게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이 종합 문제로 내도 지금 난이도가 낮은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경찰 조직의 편성 원리인데 234페이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출제가 돼도 계속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요거는 좋은 문제가 나오려면 사례형으로 나와야 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뜻을 이해하고 있는지. 계층제, 통솔 범위, 그 다음에 명령통일의 원리, 분업화 또는 전문화의 원리, 그 다음에 조정과 통합의 원리. 자, 이 특징들을 종합해서 한 문제로 출제를 이제 좀 이게 쉬울지라도 이게 길이가 좀 길어져야 뭐 이렇게 그쵸? 여기에는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계급을 두는 이유가 통솔범위 때문에 둘 수도 있죠.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경찰서는 경무관이 서장을 하고 어느 경찰서는 총경이 서장, 어느 경찰서는 경정이 서장. 이런 것들은 통솔 범위에 따라서 명령 통일의 원리가 바로 이번 문제죠. 자, 지시도 한 사람, 보고도 한 사람. 근데 지시는 검사도 하고 경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 쪽에다가 야, 명령 통일의 원리가 있는데 왜 수사를 당신들 또 지시하냐 말이지. 이렇게 해서 요거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갈등의 소지가 가장 높을 수 있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경과라는 것이 이제 분업화의 원리인데, 그 다음에 이제 조정과 통합의 원리가 행정학적 문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파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종합적인 개념을 묻는 거. 자, 8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번도 법전 찾아봐. 분명히 체크 다 돼 있을 거예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법률. 기본서는 538. 기본서 보시려면 538.
538. 이 문제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기본 시간에 해준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때 공공기관하고 자, 정보 공개와 비교되는 건 정보 뭐 한 번 정도는 나올 겁니다. 이게 정보 제공.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 그러면 공공기관에다가 정보 청구를 하는데 청구권자가 누구이냐 이런 얘기인데 자, 요 법률에 규정된 사람은 누구예요? 법률에 규정된 사람은 누구예요? 기본서적 딱 봐봐. 정리 다 돼 있을걸? 기본서? 응? 법률로 규정된 사람은 모든 국민. 맞지 않냐? 그치? 그 다음에 뭘로 규정된 사람은? 판례로 규정된 사람은 누구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뭘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사람은 누구도 가능하다 그랬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지.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에다 정보를 청구하면은 뭐 10일 또 10일 연장 어쩌고 저쩌고 뭐 막 다 나오지. 근데 요번 문제는 이제 요걸 묻는 게 나왔는데 정보공개 청구하면 비용 부담은 이 사람들이 해야지. 요 관련해서 출제가 됐는데 너무 평이한 문제로 요게 답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기본서하고 법전 같이 체크를 아마 해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4번이 답이고 나머지는 뭐 그냥 딱 읽어보면은 자, 3번 같은 경우는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번은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그랬어요. 자, 10번 291페이지에 있어요. 291페이지. 요번에 경찰학교는 100점짜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100점 맞은 학생들이. 만점 맞은 학생들이. 자, 여기 보시면은 노래를 불러주는 그 이론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실리가 주장한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응? 응? 왜? 왜 넣어놨어? 아, 잊어버릴까봐? 아, 그래도 이 기본서하고 법전이 있어야지. 어디 갖고 와 가서. 얼른 갖고 와. 응, 갖고 와. 응? 천천히 가서 갖고 오세요. 요거를 보시면은 셀리하고 누구 비바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사라 모델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일상 활동 이론에서 나온 모델이고, 요거는 문제지향적 경찰 활동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요걸 다른 말로 POP라 그러죠. Problem Oriented Policing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데 뭐 아무튼 강의 한 번만 들었어도 이거 정리돼 있을 거야 아마.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론들이야. 자, 실리는 말이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자, 질문은 그렇게 했어요. 뭘 했냐면은 충분 조건을 물었어요. 이거 각각 하나하나는 무슨 조건들이야? 각각 하나하나는 무슨 조건이 돼? 필요 조건이 돼야 되겠지. 필요에 각각 하나하나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데 있어서는 뭐냐면은 모티베이션, 동기가 있어야지.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기술이 있어야 되지. 스킬.
그 다음에 기회가 있어야죠. opportunity.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뭘 물었나요? 실리가 주장한 범죄 필요 조건. 필요 조건 4가지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잖아요. 기술 나와 있는데 보호자의 부재 여기서 나오네. 일상활동 이론에서. 보호자의 부재는. 요거 각자 하나는 필요해요. 그런데 다가 유기적으로 다 딱 맞아떨어질 때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기본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 하나하나는 범행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필요 조건을 물어봤으니까 하나를 물어본 거죠.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기술, 기회. 근데 비바 모델은 뭐야? 밸류, 가치. 이것도 4개, 가치. 그 다음에 이너시아, 접근의 용이성, 비저빌리티, 가시성, 액세스, 접근성. 사람 모델도 출제가 잘 되는데 반드시 문제지향적 경찰 활동하려면 이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요거는 스캐닝이죠. 스캐닝. 조사. 그 다음에 어네리시스, 분석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리스판스. 그 다음에 뭐예요? 어세스먼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평가란 뜻이죠. 뭐 반응, 대응, 뭐 조사, 그 다음에 뭐 분석, 상관없습니다. 알아서 뭐 번역하세요. 반응, 뭐 대응,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평가. 반드시 이 순서에 입각해야 됩니다. 요건 시험 출제가 잘 됩니다. 요건. 자, 10번은 답 2번 일상활동 이론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11번 자, 이제 그 문제만 보고 풀면은 뭐 1시간도 30분이면 풀 수 있는데 나중에 또 여러분들 시험을 대비해서 그 관련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정리를 잘 해 놓으세요. 11번은 기본서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요건 요렇게 비교해 줬죠. 제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처벌해 가는 법률 성매매 특별법으로 약칭하고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성폭력 범죄에 처벌되게 하는 법률. 자, 요것들은 뭐 굳이 설명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3조부터 시작해서 14조까지 정확하게 친고죄와 미수범 처벌 여부를 정확하게 알아둬야 될 내용이고. 자, 아청법하고 성매매 특별법의 차이는 뭐냐면은 여기는 19세 이상입니다. 나이가. 여기는 연 19세 미만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 19세 미만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만 19세 미만자를 말한다. 단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이런 뜻이거든. 무슨 얘기냐면 생일을 따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도 나이만 연도만 따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연도만. 그런데 여기는 성매매예요. 매매, 사고 파는 거. 그런데 여기는 매매가 아니야.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성보호법이야. 아동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특정이든 불특정이든 특정이든 불특정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불특정은 무슨 뜻이라고? 성관계를 갖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불특정은. 19세 넘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인
남녀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데 자기들이 서로 합의해서 성관계 갖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뭐 법이 제약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불특정인만을 여기는 대상으로 하는 거야. 이게. 이 불특정이라는 것은 매매의 개념이에요. 매매. 이때 매매는 다른 거 없어요. 돈 주고 받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거나 수수 주거나 받기로, 그 다음에 재산상 이익 있는 걸 주거나 받기로 약속만 해도 매매의 개념에 들어가고, 이때 이제 성의 개념은 두 가지 해석이 있죠. 오늘 저녁 시간에 여기까지 배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딱 요거 기본 이론 시간에 요것만 딱 정리해 주거든. 성행위, 성교행위죠. 요거 유사 성교행위. 근데 여기는 네 가지죠. 성교행위, 유사 성행위, 성적 수치심, 자유행위. 개념을 더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성을 사는 사람, 성을 파는 사람은 쌍방 처벌한다고 그랬지. 근데 유일하게 처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 성적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경찰학 개론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수나 신고를 했을 때 형을 감경이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국가보안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러나 국가보안법상은 반드시 필요적 감면 사유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의무의적 감면 사유라고 그랬고, 이렇게 팁을 내가 드렸을 겁니다. 자, 11번 뭐 요 정도만 해석을 해도 다 그냥 끝나는 해석이에요. 기억을 한번 봐보세요. 기억. 성매매라. 성매매 특별법을 물었으니까. 자, 거기에 이제 나중에라도 또 시험 공부를 할 때 불특정을 특정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불특정인은 매매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을 사기 위한 대가가 지불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판례로 규정된 겁니다. 거기 보면 성교행위, 그 다음에 유사성행위 맞는 말이네. 장소 제공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 니을번을 보시면은 성매매 특별법상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는 형을 뭐라고 그래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만약 이런 경우라면 니을번 같으면 무슨 법상만 여기에 적용된다? 국가보안법상만 여기에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기억 니은티가 답 3번. 12번. 이거 뭐 364페이지의 기본서. 이거 뭐 설명 않겠습니다.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요번에 그 재밌는 시사성 있는 문제가 하나 나와요. 요거 보니까 금방 순간 생각나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아주 맹랑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금속 탐지기로 해수욕장 돌아다니면서 그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금딱지 얼마치 팔아먹었다고 그랬지? 200만 원치인가 뭐 500만 원치인가 팔아먹은 그 해수욕장에서 그 수영하다 보면은 그 여자든 남자든 귀걸이나 목걸이 빠져버리잖아. 근데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찾아가지고 200만 원인가 500만 원 팔아먹은 거야. 형사입건 됐습니다. 이게 유실물법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 문제가 시사성 있는 문제로 나오면 참 좋은데 점유이탈물 횡령죄입니다. 그게. 알았죠? 머리 아프죠? 네, 머리 아파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해서 참 그거 해갖고 찾아서 그 신고했으면 더 좋았을 거리. 뭔 소리야 지금? 보통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금속이 있으면은 신호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찾으면은 그 문이 나올 거 아니야. 모래사장에서 그 문 찾았어요. 그것도 7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나중에 소유권이나 보상금을 못 받아. 이게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사이를 못 받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이게 유실물법 4조 내용이거든. 13번. 좀 쉬었다 할까?
그래 좀 쉬었다 하자. 너무 쉬우니까 다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좀 쉬었다 하자.